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57회차 분석에 앞서서 지난 56회차를 잠시 돌아볼게요. 저희 S버프는 아쉽게도 9경기 적중에 그쳤는데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 EPL보다는 이 라리가 쪽에서 이변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라리가에서 이변이 좀 발생했죠. 바르셀로나는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발렌시아에게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 세비야와 바야돌리드 경기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에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바야돌리드 수비수 가르시아의 멋진 시저스 골로 이제 무승부가 됐습니다. 리그 하위권에 머물던 그 15위 레반테가 3위 소시에다드에게 역전승하는 이런 이변도 발생했었죠. 여기에 EPL에서는 토트넘마저 레스터한테 잡히면서 이거 다시 한번 또 2월이 되나 이렇게 했는데 약 45억의 당첨금을 행운의 토토팬이 독식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S버프 구독자분들 중에서 꼭 1등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경기 분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57회차는 그 라리가 7경기 그리고 세리아의 7경기로 구성됐는데요. 그럼 첫 번째 경기 발렌시아와 세비야 경기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발렌시아는 지난 라운드 부상에서 복귀한 좌측 풀백 가야가 풀타임을 소화했고 우리의 이강인 선수가 이제 종료 직전에 교체로 투입됐었죠. 센터백 우고 길라몬이 아직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최전방 고메스 곤잘레스와 게데스가 투톱으로 나섰는데 게데스가 약간 섀도우 역할로 내려오면서 중원과 바르셀로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전반 중반 코너킥 상황에서 고메즈 곤잘레스와 센터백 디아카비의 약속된 움직임으로 첫 골을 만들어냈고 측면에서 가야의 공간 침투가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전통의 경우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주눅들지 않고 대등한 경기를 치르면서 마치 홈에서 경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었죠. 원정팀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 홈에서 리그 18위로 하위권에 있는 바이돌리드에게 고전 끝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전반 그 오캄포스의 페널티킥으로 앞서 나갔는데 바이돌리드의 그 측면과 중원 압박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었죠. 지난주 중 그 코파 LA 컵에서 주전 선수들을 대부분 제외했고 바이아돌리드전에서는 우측 풀백 나바스가 3경기 만에 부상해서 복귀했는데요. 최전방 엔네시리, 수소, 오캄포스, 쓰리톱 공격은 전반전에 측면과 중앙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들어낸 찬스에 비해서 마무리 능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중원에서 조르단 페르난도 라키타치가 상대의 강한 압박에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 경기 주도권을 잡아내지 못했죠. 후반 중반 이후에는 4백을 5백으로 전환하며 수비에 집중했는데 경기 종료 직전은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바이돌리드 좌측 풀백 가르시아를 막지 못하고 동점골을 허용했죠. 발렌시아가 핵심 측면 요원인 가야가 복귀했고 최전방에 게데스가 넓은 활동량 그리고 빠른 움직임으로 좋은 찬스를 만드는 등 공격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세비야는 아직 선수들이 피로 누적이 해소되지 않은 듯이 전체적으로 좀 몸도 무거워 보이고 컨디션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안 그래도 체력 저하가 눈에 띄는 세비야가 주말 경기하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원정 경기를 해야 하니 부담감이 클 것 같은데요. 최전방의 엔네시리, 오캄포스 대용이 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상승세인 발렌시아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선제골 득점할 시 수비적인 전술 변화를 통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S오프의 분석 결과 최종 픽은 발렌시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리가 엘체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엘체는 지난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면서 현재 2연패 중이에요. 그 전에는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뒀었죠. 지난 에이티 마드리드 경기에서도 이전 그라나다 경기처럼 수비에 집중했었는데요. 올 시즌 엘체의 수비력은 리그에서 손꼽히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에이티 마드랑 붙기 전까지만 해도 13경기에서 단 1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중원의 마르코네를 중심으로 수비를 5백 세우면서 중원과 측면을 두텁게 하지만 결국 에이티 마드리드의 수아레즈한테 이제 뒷공간 침투를 허용했고 요렌테의 전진 패스를 막지 못하면서 3골이나 허용하고 말았죠. 오사수나는 지난 홈에서 비아레알에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최근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고 이날 패배로 현재 5연패를 기록 중이에요. 아무래도 최근 라리가에서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은 팀을 꼽으라면 오사수나겠죠. 이전 바야돌리드와의 경기와 같이 수비에 집중했었는데 비아레알과 공수에서 전력 차이가 컸고 파이오백은 비아레알의 공격수 모레노, 피노, 니노, 쓰리톱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아발라와 중원의 호니, 토로가 부상 중이고 센터백 아리다네는 비아레알전에서 퇴장당해가지고 이제 징계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측면 자원인 토레스가 최근 두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컨디션이 조금 올라와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오사수나보다는 엘체가 중원의 압박과 수비 조직의 짜임새가 조금은 앞서 보이고 있죠. 엘체는 최근 2연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팀이 활동량이 많고 전방 압박도 좋았어요. 원정팀 오사수나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센터백 아리다네의 퇴장과 핵심 선수들이 부상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에스보프의 결론은 엘체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세리아 A 크로토네와 파르마의 경기입니다. 홈팀 크로토네는 10경기 만에 스페치아를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승리를 맛봤어요. 수비적인 사무의 전술로 측면 레카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크로스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위협적이었어요. 최전방 시비는 힘과 제공권이 탁월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수 전환이 빠르지 않고 세밀함보다는 좀 선이 굵은 경기 스타일을 보였어요. 수비는 측면과 중원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공간을 많이 내주는 그런 허술함이 좀 있었고요. 쓰리백 라인은 경고하지 못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정팀 파르마는 제노아 원정에서 2대1 승리 이후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고 홈에서 유벤투스한테 0대4로 크게 패했습니다. 최근 원정에서 제노아전 승리 외에 승리를 거둔 적이 없어요. 홈에서 치른 유벤투스전에서 제르비뉴와 코르넬리우스를 활용한 역습 전술을 펼쳤는데 유벤투스의 짜임새 있는 경기력에 이렇다 할 힘도 쓰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코르토네가 홈이라는 이점 이외에는 큰 장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측면 크로스, 중원의 공수 조율, 수비 모두 불안해 보였어요. 반면 파르마는 제르비뉴의 좌측 돌파가 위협적이고 최전방 앙글레스는 골문 앞에서 위치 선정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에스버프의 분석 결과는 크로톤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매치는 라리가 우에스카와 레반테의 경기입니다. 홈팀 우에스카는 지난 빌바오 원정에서 0대2로 패했고 이전 홈경기에서 알라베스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14경기 만에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했어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미르는 최근 5경기째 득점이 없고 우측 측면 자원인 페레이로는 6경기에서 도움 1개만 기록할 정도로 저조한 모습입니다. 홈에서 치른 6경기에서 4득점만 기록할 정도로 득점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상대를 압도하는 공격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센터백 폴리도는 퇴장으로 출전할 수 없고 중원에서 가르시아와 우측 풀백 마페오가 부상으로 수비 라인의 공백이 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정팀 레반테는 지난 라운드 이변의 주인공이었죠. 홈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2대1로 승리했어요. 최전방에서 고메즈 알콘과 로제르의 호흡, 측면에서 모랄레스의 돌파와 크로스, 교체로 투입된 데 프로토스의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공간 침투를 통해서 소시에다드의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최전방 로제르의 문전 앞에서의 힘과 볼키핑, 그리고 고메즈 알콘의 빠른 기동력은 소시에다드의 수비진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레반테는 최근 부상자들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경기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소시에다드 이전에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비록 0대1로 패했지만 팽팽한 경기를 펼쳤어요. 역대 전적에서도 우에스카에게 우위가 있는 만큼 상승세에 있는 레반테가 충분히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버프의 판단은 우에스카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매치는 라리가 소시에다드와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알 소시에다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레반테한테 1대2로 패하면서 현재 원정 2연패를 기록 중이죠. 최근 핵심 선수와 대체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완전 부상병동이에요. 11명 스쿼드 짜기가 힘들 정도로 보이거든요. 특히 오야르자발, 실바, 야누자이까지 이탈하면서 공격진의 밸런스가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선발과 교체로 번갈아 나오던 21살의 최전방 공격수 이삭이 있는데요. 이삭이 유연함과 스피드가 있어 보이고 측면 자원 포르초는 득점력은 떨어지지만 빠른 침투와 크로스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원정팀 에이티 마드리드는 지난 홈에서 엘체를 상대로 3대1로 승리했는데요. 당연한 결과였죠. 최전방 수아레즈와 펠릭스의 호흡이 매우 좋았고 중원에서 요렌테가 최전방과 측면으로 연결하는 볼배그, 슈팅력, 완벽한 플레이를 선보였어요. 수아레즈는 수시로 상대 수비팀 공간을 침투하며 괴롭혔고 펠릭스는 이타적인 플레이 그리고 크지 않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공중 뻘경함에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비에서도 경기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포백과 쓰리백 흔들림 없어 보였고 센터백 히메네스가 최근 부상에서 복귀함에 따라 수비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에이티 마드리드가 현재 상황에서는 전력상에서도 앞서 있고 최근에 경기 흐름도 좋아 보이고 모든 면에서 좋아 보여요.
근데 다만 상대 전적에서 소시에다드한테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에이티 마드리드 뭐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보프의 결론은 소시에다드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매치는 라리가의 비아레알과 빌바오 경기입니다. 홈팀 비아레알은 올 시즌 바르셀로나전 이외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다 5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죠. 공격수인 파코, 바카, 중원의 이보라가 부상해서 복귀했고 좌측 풀백인 알폰소도 경고 누적 해제로 복귀 예정이에요. 그런데 뭐 지난 오사수나전에서 축구를 기록했던 모레노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최근 공격진이 조금 부진하긴 있었지만 기복이 없는 그 풀백 라인 덕분에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있죠. 원정팀 빌바오는 지난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뭐 중원의 핵심인 라울 가르시아가 전반 초반에 퇴장당하면서 고전했어요. 홈에서 치른 우에스카전에서는 높은 볼 점유율을 보이면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죠. 최전방 비아리브레와 무니아인 그리고 양쪽 측면에서 윌리엄스와 베렌게르가 짜임새 있는 공격을 이끌고 있어요. 수비는 측면에서 공간을 내주면서 실점하는 상황이 좀 많습니다. 두 팀의 최근 전적에서는 빌바오가 지난 시즌 홈에서 승리했고 원정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비아레알에게 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 비아레알은 빌바오와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었죠. 비아레알이 전력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뭐 홈에서 패하지 않겠지만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비아레알이 무승부 경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비아레알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매치는 라리가의 헤타페와 셀타비고 경기입니다. 홈팀 헤타페는 지난 13라운드 카디스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8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었죠. 이날 경기 이전 12라운드 레반테 원정에서 센터백 체마가 퇴장으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쿠초와 다코남 대신 출전한 막시모비치 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원의 다코남은 상대 압박과 수비력이 좋고 쿠초는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크로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측면 수비 불안과 공격진의 떨어지는 득점력 때문에 고전하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원정팀 셀타비고의 최근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그라나다 경기에서 9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하더니 이후 파죽지세에 4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최근 홈 3경기는 모두 승리했고 빌바오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승리했죠. 최근 5경기에서 13골 5실점으로 높은 득점력 그리고 낮은 실점률을 보이고 있죠. 최전방 아스파스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양측면의 멘데스와 놀리토도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이 3명의 공격수가 현재 매경기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원의 홀딩 역할을 맡은 타피아가 공수 조율을 통해 팀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있고 전방 압박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상승세가 최근 굉장히 무서운 건 맞아요. 그런데 헤타페와의 상대 전적에서는 5경기에서 뭐 1승도 못 거두고 있어서 셀타비고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점을 고려해서 헤타페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세리아의 헬라스와 인터밀란의 매치입니다. 홈팀 헬라스는 피오렌티나전 초반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손쉽게 경기를 풀어가나 했는데 곧바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끈끈한 수비를 바탕으로 최전방 살세도모라와 측면 라조비치, 자카니아가 서로 위치를 이동하는 유기적인 공격 침투로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힘과 높이보다는 중원의 빠른 공격 전환으로 찬스를 만드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중원의 바락이 지난 12라운드 삼프도리아전 경기 종료 직전 퇴장을 당했지만 뭐 큰 공백은 아닐 것 같습니다. 원정팀 인터밀란은 지난 AC밀란에게 홈에서 패한 이후 현재 9경기째 패가 없어요. 최근에는 뭐 6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죠. 챔피언스리그에서 힘과 높이를 보여줬던 후카크가 최전방을 맡고 있고 볼 기술이 좋은 마르티네스가 측면과 중앙에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센터백 데브라는 위치 선정과 높이가 아주 뛰어나죠. 중원에서는 브로조비치가 공수조를 담당하고 있는데 뭐 아주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헬라스가 끈끈한 수비 조직과 중원의 기동성이 좋은데요. 인터밀란의 측면과 중앙의 힘, 높이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죠. 10번의 맞대결에서 패가 없을 정도로 인터밀란이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버프의 결론은 헬라스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매치는 세리아의 볼로냐와 아탈란타전입니다. 홈팀 볼로냐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경기력에 기복이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원정 2경기에서 토리노와 스페치아에게 무승부를 기록했고 AS 로마, 인터밀란을 상대로 각각 5대1, 3대1 모두 크게 패했어요.
이전까지 승리가 없었던 코르토에게 홈에서 0대1로 패하면서 팀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최전방 팔라시오를 중심으로 한 양측면에 마로우와 비냐투, 좌풀백의 일본의 토미야수의 공격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수비에서는 지역 방어가 좋지만 대인 방어에서 좀 허술함을 보이고 있고 볼 처리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원정팀 아탈란타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면서 16강에 진출했죠. 챔스와 리그 병행으로 스페치아, 해리스 등에게 패하면서 리그에서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16강 진출 이후에는 현재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지난 홈에서 AS 로마에게 4대1 대승을 거두었고 이전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최전방 사타파, 양측면의 호센스와 하트보어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가 위협적이죠. 중원의 두룬과 프렐러의 상대 압박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탈란타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이후 홈과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이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에스버프의 분석 결과 볼로냐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 세리아의 AS 로마와 칼리아리 경기입니다. 홈팀 AS 로마는 지난 아탈란타 원정에서 최전방 제코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1대4로 대패했어요. 제코는 스피드가 떨어지지만 힘과 높이가 있고 문전 앞에서 골 감각이 아주 좋죠. 양측면에 펠레그리니와 미케타리아는 스피드와 패싱력이 아주 돋보입니다. 다만 상대 역습에 대해서 공수 전환이 매우 늦은 편이고 3백 라인에서 볼 처리가 조금 세밀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원정팀 칼리아리는 현재 5경기째 승리가 없고 주요 핵심 자원인 중원의 우나스, 센터백 클라반, 발루케이비치가 코로나 감염으로 팀에서 이탈했어요. 특히 주전 센터백 2명이 모두 팀을 이탈한 상황이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칼리아리는 올 시즌 강팀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측면 리코지아니스의 크로스와 프리킥 능력은 뛰어나 보였고 중원의 로고와 마렌의 압박 능력도 매우 준수해 보였습니다. 칼리아리는 최근 상대 전적에서도 에이스 로마에게 2무 3패, 6골 11실점으로 절대적으로 뒤져있고 특히 중앙 수비진의 코로나 공백이 너무 커 보이죠. S버프의 분석 결과는 AS 로마의 단통승 S버프의 분석 결과는 AS 로마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1번째 매치는 세리아의 삼프도리아와 사스올로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프도리아는 지난 홈에서 코로나테를 상대로 3대1, 헬라스 원정에서는 2대1로 두 경기 모두 승리했죠. 크로토네를 상대로 전력 우위를 보이며 승리했고 이전 헬라스 원정에서는 경기는 승리했지만 중원 힘싸움에서 좀 밀렸고 백라인의 상호 커버 플레이가 안 되면서 위험한 상황들을 좀 초래했었어요. 수비 압박은 강하지 않았지만 추가골을 기록한 셋도 공격수 베레의 빠른 역습이 꽤나 위협적이었습니다. 원정팀 사스올로는 올 시즌 개막 후 8경기 무패를 기록했어요. 아직 연패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AC밀란전에서는 상대 최전방 레앙과 카라노글루, 좌측 공격수 디아즈의 빠른 스피드에 수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전반 초반과 중반에 2골을 실점했죠. 이전 경기인 피에론티나전에서는 트라우레의 공간 침투와 중원 베라르디의 스루패스로 골을 기록했지만 측면과 중앙에서의 압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공격과 중원의 전력상으로는 사스올로가 앞서지만 상대의 빠른 역습에 수비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에스버프의 예상은 삼프도리아의 패와 승입니다. 12번째 매치 세리아의 스페치아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홈팀 스페치아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어요. 지난 코로나테 원정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꼴찌팀한테 무려 4골이나 허용했고 홈에서는 볼로냐를 상대로 2골을 선취 득점하고도 후반 중반 이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2골을 허용했죠. 종료 직전에 수비 반칙으로 페널티킥까지 내줬는데 골키퍼 선방으로 겨우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경기 초반에는 최전방 은졸라, 기아시 빠른 스피드와 측면 크로스 등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 이후 급격하게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정팀 제노아는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승리가 없어요. 올 시즌 홈 개막전에서 크로토네에게 4대1로 승리한 이후 12경기째 승리가 없는 아주 침울한 상황입니다. 지난 베네벤토 원정에서 0대2로 패했고 홈에서 AC밀란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공격 과정은 나쁘지 않지만 골문 앞에서의 세밀한 플레이가 좀 부족하고 중원에서 압박이 약해서 상대의 패스가 측면으로 쉽게 연결되고 있어요. 수비는 제공권이 약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에게 쉽게 헤더를 허용하는 그런 약점을 보이고 있어요. 세컨볼 터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노아가 개막전 이후 리그 상위 팀들과 경기에서
공수 움직임에서 부족함을 보이며 연패와 연무를 지속하고 있죠. 스페치아는 경기 초반 공격진들의 빠른 움직임과 중원의 집중력이 좋지만 중반 이후 수비 집중력이 너무 급격히 떨어져요. 특히 측면에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다만 공격의 마무리와 골문 앞에서의 세밀함은 제노아보다 스페치아가 조금 높아 보이네요. 에스버프의 분석은 공격 집중력이 좋은 스페치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번째 경기 세리아의 우디네세와 베네벤토의 매치입니다. 홈팀 우디네세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패가 없어요. 지난 칼리아리전에서 최전방 푸세토가 공간을 만드는 모습과 부상에서 복귀한 데올로페로우의 빠른 움직임은 좋았는데 아직 결정력은 좀 떨어져 보였어요. 중원에서 데파울이 볼 배급과 공간 활용하는 모습은 수준급이었고 양측면의 라르센과 지엘라르의 크로스도 준수했어요. 원정팀 베네벤토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홈에서 5경기 만에 제노아에게 2대0으로 승리했죠. 상대에 따라 4-4-2와 4-3-2-1 전술을 혼용하고 있고 특히 강팀들과 맞대결에서 4-3-2-1 포메이션을 활용해서 중원의 숫자를 많이 주는 경기를 합니다. 홈에서는 수비 중심의 경기를 보이고 있고 원정에서는 다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요. 수비에서는 2선까지 내려서 수비하는 형태를 취하고 측면과 중앙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촘촘한 수비를 펼치지만 뒷공간과 제공권에서는 약점이 보입니다. 현재 팀 분위기는 우디네세가 좀 좋아 보이지만 원정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베네벤토도 측면에서 좋은 공격을 보이고 있죠. 상대 전적도 어느 팀도 우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는 승과 패로 나뉘어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마지막 경기는 라리가 알라베스와 에이바르 매치입니다. 홈팀 알라베스는 지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패하지 않았습니다. 촘촘한 수비, 적극적인 몸싸움으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어요. 이전 셀타비고 원정에서는 상대 전방 압박에 최전방 호셀루와 페레즈가 특별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중원 피나와 바타글리아는 공수 조율에 실패했어요. 좌측 리오자와 두아르테의 측면에서의 크로스는 좀 발생했는데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원정팀 에이바르는 레알 마드리드와 홈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했고 이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좌측면 브야닐이 파이널 서드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중원의 엑스포시토는 득점력은 떨어지지만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에이바르는 중원에서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있고 최전방 키케와 무토의 수비 가담은 좋지만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센터백 올리베이라는 부상으로 현재 3경기 때 출전하지 못하고 있고 우측 풀백 코레아도 지난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돼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의 경기력을 비교하면 공격 전개는 에이바르가 좋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고 수비 라인의 공백도 예상되고 있죠. 반면 알라베스는 공격과 수비의 경기력 기복이 있긴 하지만 홈에서는 쉽게 골을 내주지 않았어요. 상대 전적에서는 알라베스가 2승 1무로 패가 없습니다. S버프의 분석 결과는 알라베스의 승과 무 예상합니다. 저희 S버프의 14경기 최종픽이 좀 너무 늦게 올라왔죠. 저희가 28팀의 모든 경기들을 다 살펴보고 경기 영상을 확인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베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고 다음 회차에 또 뵙겠습니다.